춘천만 국가정원에 독도가 포함된 한반도기가 내걸렸습니다. 도쿄올림픽 홍보물에 독도를 그려놓은 행위를 비난하겠다는 취지로 해석됩니다. 장흥군 간북급 공무원들이 군수의 사진과 글을 퍼다 나른 정황이 나와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주로 군수의 지적을 SNS에 퍼다 날랐는데 선거법 위반 여부가 관건입니다. 광양시가 산업 부품과 소재 연구를 위한 과학관 유치에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재도전에 나섰는데 광양시의 계획을 들어봤습니다. SBC그룹이 무한 양파를 활용한 신제품 개발에 나섭니다. 어떤 점이 기대되는지 살펴봤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정종순 장흥 군수가 올린 홍보성 사진과 글을 자신의 SNS에 퍼다 나른 고위직 공무원들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심지어 일부 공무원은 군수가 출연한 프로그램까지 홍보를 하며 시청 독려에까지 나서고 있었습니다. 송효창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문제가 된 것은 고위직 공무원들인 장흥군청 과장급들의 SNS입니다. 일부 과장급 공무원들이 정종순 장흥군수의 업적이 담긴 홍보성 글을 그대로 자신의 SNS에 옮겼다는 것. 공직선거법 제86조 제1항에는 공무원 등이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소속 직원 또는 선거 구민에게 교육, 기타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해 업적을 홍보하는 행위에 대해 금지하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엄연한 공직선거법 위반인 것. 이거는 분명히 이제 공무원이 업적 홍보를 하지 못하게, 어떤 업적, 자기가 행활을 통해서 자기가 과거에 이거에 사업을 해서 어떤 행위를 했다거나 이런 업적들을 갖다가 홍보하도록 했다면 86조 제1항에 대해서 한번 검토해 볼 필요성은 있는 것 같습니다. 더 큰 문제는 정종순 장흥군수가 출연한 프로그램입니다. 군수가 직접 간부급 공무원 회의에서 해당 프로그램 홍보를 지시했고 이에 대해 일부 과장들이 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어 반대했습니다. 하지만 팀장급 공무원이 자신의 SNS에 해당 프로그램 시청 독려 글을 올린 것도 모자라 군청 내부망에도 해당 글을 올려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장흥군은 해당 게시글은 모두 삭제 조치했고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입장을 전했습니다. 경고할게요, 경고. 아니, 내가 이렇게 누가 한가도 개인적으로 말하고 선거법 관련돼 나한테 이제 실권 소관 결로. 내년 지방선거를 1년여 앞두고 선관위는 해당 사안을 비롯한 위반 사례를 찾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송유창입니다. 부품이나 기계 등을 만들 때 사용하는 금속이나 세라믹과 같은 기본 재료를 소재라고 하는데요. 광양시는 대표적인 소재 산업의 중심 지역 가운데 한 곳입니다. 하지만 탄탄한 기반 산업에 비해 관련 과학교육 인프라가 턱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광양시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 소재 전문 과학관 유치에 사활을 걸고 다시 도전하기로 했습니다. 김신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우리나라 소재 산업의 중심지로 불리는 광양시. 강철 생산량이 세계 1위인 광양제철소를 포함해 금속 소재 분야 회사만 360곳이 있고 기업 부설연구소도 143곳에 달합니다. 또한 최근에는 2차 전지와 같은 첨단 소재 육성에도 발빠르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탄탄한 소재 산업 도시임에도 광양에는 과학교육 인프라가 턱없이 부족합니다. 국립은 물론 공립, 사립과학관이 단 한 곳도 없습니다. 그래서 광양시가 팔을 걷어붙였습니다. 소재 분야 전문 과학관을 유치해 학생들의 교육 기회를 넓히고 미래 과학 인재를 양성하는 기반으로 삼겠다는 구상입니다. 소재 과학이 너무 어렵고 지루한 분야라는 편견을 버리고 일상에서 쉽게 접하고 체험할 수 있는 콘텐츠로 구성을 하였습니다. 지역 기업의 산업 현장 체험을 통해서 소재 분야에 대한 미래 진로를 스스로 그려볼 수 있는 차별화된 교육 프로그램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금속과 세라믹, 실리콘, 플라스틱 등 지역의 주요 산업체들의 소재가 모두 교육 콘텐츠가 될 예정입니다. 전라남도 교육청도 업무 협약을 맺고 광양시의 유치 도전에 힘을 실으며 협력해 나가기로 약속했습니다. 학생들은 그 과학관 체험학습이나
또 동아리 활동, 또 소재 분야의 전문가와 멘토링을 통한 진로 탐색과 취업과도 연계할 수 있는 기대가 있고요. 또 이것이 전남의 학생들에게 창의적인 과학 인재로 성장하는 터전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예상 방문객은 연간 35만 명. 관광객 유치를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광양시는 과학관 유치에 재도전하는 만큼 지적받은 부분을 보완하는 데도 주력하고 있습니다. 과학관이 어린이 테마파크 부지에 건립 예정인 만큼 해당 사업의 실현 가능성이 관건으로 꼽혔습니다. 지난해 공모 당시에는 어린이 테마파크 사업이 계획 단계였지만 현재는 실시 설계에 들어갔기 때문에 두 사업 간의 시너지를 낼 가능성도 높아졌습니다. 광양시가 대한민국 소재 산업의 메카로 확실히 자리매김할 수 있는 국내 유일의 소재 전문 과학관 유치. 공립과학관 최종 대상지는 올해 9월 결정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신혜입니다. 일본 정부가 도쿄올림픽을 홍보하는 홍보물에 독도를 표기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성화봉송 경로를 안내하는 지도에 슬며시 독도를 그려넣은 건데요. 일본 정부를 비난하고 즉각 삭제를 요구하는 국민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순천에선 독도를 표기한 한반도기가 전국 최초로 내걸렸습니다. 서경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일본 정부가 제작한 도쿄올림픽 홍보물입니다. 성화봉송 경로를 안내하는 지도인데 자세히 살펴보면 우리 땅 독도가 표기돼 있습니다. 정부는 일본 측에 즉각 항의하고 시정을 요구한 상태지만 일본 정부는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전달해온 상황. 이런 가운데 순천에서는 대한민국 1호 국가정원에서 의미 있는 행사가 열렸습니다. 지역 유관기관 단체장 30명이 함께 뜻을 모아서 독도를 표기한 한반도기를 내걸기로 한 겁니다. 준비된 한반도기에 직접 독도를 표시하고 국기 개양대에 한반도기를 올렸습니다. 전국 최초의 일입니다. 한반도와 제주도만 남북 합의로 인해서 한반도기를 만들었었는데 오늘 이러한 그 독도 표기 퍼포먼스를 통해서 정말 독도는 당연히 우리 한국 땅이지만 일본의 그 도발에 대응하는 우리 순천 시민의 의지를 보여줘야 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점에 일본 정부의 황당한 독도 표기 홍보물에 전국 각지에서 비난과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는 상황. 이런 상황 속에서 독도를 표기한 한반도기를 내건 순천시에 지지와 응원의 목소리가 잇따랐습니다.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왜냐면은 우리가 늘 공감대가 독도 우리 땅이라는 거고 알고는 있어도 저렇게 표기까지는 우리가 아직까지는 안 하고 있잖아요. 근데 저렇게 함으로써 어떤 상징적인 효과도 있는 거고. 우리 국민이라면 결코 받아들일 수 없는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 독도를 표기한 한반도기가 전국 최초로 국가정원에 내걸리면서 우리 땅 독도 수호우지와 함께 강력한 항의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서경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무안군이 양파 소비 촉진을 위한 발걸음을 시작했습니다. 김산 무안군수는 15일 군수실에서 황재복 SPC 그룹 대표이사와 관계자 등과 함께 무안 양파 소비 촉진과 양파 활용 신제품 개발, 판매 홍보를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협약으로 SPC는 연간 50톤가량의 무안 양파를 구매할 계획입니다. 구매한 양파는 무안 양파 꽃빵과 무안 햇 양파빵, 무안 양파링 도넛, 또 무안 양파 피자빵 등 신제품 개발에 사용되게 되며 제품은 전국 3,400개 매장에서 판매될 예정입니다. 공훈경찰서 소속 경찰관이 광양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광양경찰서 등은 14일 저녁 6시 54분쯤 공훈경찰서 소속 51살 A씨가 광양 자택에서 숨진 채로 발견됐다고 밝혔습니다. 가족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타살의 흔적이 없고 유서를 남긴 것으로 보아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으로 보고 수사를 종결했습니다. 경찰은 검사의 지휘를 받아 시신을 유족들에게 인도하기로 했습니다.
경찰이 정연복 광양시장의 부동산 투기, 채용 비리 의혹과 관련해 광양시청을 또다시 압수수색했습니다. 전남경찰청은 지난 14일 광양시청 감사실을 압수수색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4월 시장실과 시장 자택을, 지난 11일에는 총무과 인사부서를 압수수색한 뒤 이번이 세 번째입니다. 정 시장 일가의 부동산 투기, 채용 비리 의혹을 조사 중인 경찰은 현재 주변인 소환 조사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고 정 시장의 소환을 남겨두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목포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추가로 발생해 100명대를 돌파했습니다. 목포시는 15일 오전 10시를 기해 30대 여성이 목포시 보건소를 방문해 검사를 받은 결과 양성 판정이 나왔다고 밝혔습니다. 목포의 101번째 확진자로 기록된 이 여성은 특별한 동선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강진군이 오는 21일부터 지역 경로당 식당 운영을 다시 시작합니다. 백신 1차 접종을 완료한 대상자는 4제곱미터당 1명을 기준으로 경로당에서 진행하는 다양한 프로그램 참여가 가능해지는데요. 또 2차 접종 이후 14일이 지난 지역민은 거리 두기와 칸막이 설치, 개인 식기 사용 등을 통해 식사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강진군은 경로당 개인 식기 현황과 프로그램 이용자, 강사 등을 파악한 후 이용자에 대한 코로나19 백신 접종 결과를 확인해 경로당 운영 정상화를 위한 준비를 마칠 계획입니다. 영암군이 과수화상병 의심 증상 농가 신고제를 운영합니다. 농가에서 화상병 초기 징후를 발견하면 영암군 농업기술센터로 신고해야 하며 영암군은 7월까지 과수화상병 예찰 활동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과수화상병은 국가검역병으로 나무 조직이 화상을 입은 것처럼 검게 변해 마르는 세균병입니다. 해마다 100건 이상 발생하던 전남 지역 공동주택 화재가 지난해에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라남도 소방본부 자료를 보면 연도별 화재 발생 건수는 2016년 107건에서 2017년 100건, 2018년에는 116건, 2019년 121건으로 증가했다가 지난해에 86건으로 감소했습니다. 인명피해도 2016년 9명, 2017년 6명, 2018년 5명, 2019년 13명에서 지난해에는 4명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재산 피해액은 2016년 2억 3천만 원, 2017년 2억 1천만 원, 2018년 2억 900만 원, 2019년 4억 5천만 원, 지난해에는 4억 원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올해 들어 전남에서 18건의 중대재해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정의당 강은미 의원이 공개한 노동부의 중대재해 발생 현황 자료를 보면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누적 중대재해는 292건으로 이로 인해 290명이 목숨을 잃었고 55명이 다쳤습니다. 전남에서는 18건의 중대재해가 발생했습니다. 1월에 1건, 2월 3건, 3월 2건, 4월 6건, 5월 6건 등 꾸준히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특히 경기도와 경남, 경북, 충남에 이어서 전국에서 5번째로 중대재해 발생률이 높게 나타났습니다. 최근 광주 재개발 현장 철거 건물 붕괴 참사와 관련해 전라남도가 이달 말까지 도내에 시공 중인 대형 공사 현장과 재난 위험 시설물에 대한 특별 안전 점검에 나섭니다. 점검은 전라남도와 시군, 유관기관, 민간 전문가 등이 합동 점검반을 구성해서 진행됩니다. 도내 해체 시설물 3,595곳을 비롯한 재해 위험 시설을 대상으로 이뤄지며 공사장 안전관리 계획과 해체 계획서 이행 여부 등 안전관리 전반을 긴급 점검한다는 계획입니다. 독도가 그려진 한반도기가 순천만 국가정원에 개양됐다는 소식 앞서 보도해드렸습니다. 도쿄올림픽 성화봉송 지도에 독도를 버젓이 자국 영토로 표기한 일본을 규탄하는 의미인데요. 지금 들으시는 노래처럼 그 누가 아무리 자기네 땅이라고 우겨도 독도는 우리 땅이죠. 독도를 국제 분쟁 지역으로 끌고 가려는 일본의 계산된 의도에 말려들지 말아야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뉴스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경중기온 12도 강수량은 1300 독도는